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의 강수정입니다. 오늘은 시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한 편의 시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데이비드 화이트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슬픔의 우물이라는 시를 준비해 보았어요. 데이비드 화이트는 해양 동물학을 전공하고 갈라파고스 섬, 안데스산, 그리고 아마존, 히말라야 등등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시와 산문을 쏘은 작가이고요. 자신의 이런 경험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자유로운 삶에서 피어난 시 슬픔의 우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픔의 우물에 빠져 고요한 수면 및 어두운 물속으로 내려가 숨조차 쉴 수 없는 곳까지 가본 적 없는 사람은 결코 알지 못한다. 우리가 마시는 차고 깨끗한 비밀의 물이 어느 근원에서 오는지 또한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던진 작고 둥근 동전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데이비드 화이트. 네, 어떠셨나요? 저는 가끔 읽어요. 좀 우울할 때나 힘이 없을 때 어떤 자존감이 좀 떨어지거나 되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좀 읽으면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병효 시인은 시를 쓰는 이유를 쏟아내는 것보다 담아내는 것이 더 쉬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시인은 쓸쓸해 보이는데 남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하고 친해지는 것이 좋은 작품을 쓰고 깊은 시를 쓰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이병률 시인의 이런 말씀이 우리가 시를 읽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이렇게 3권인데요. 다른 어떤 책들보다 예술 작품에 좀 가까운 책이 그림책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림책이 꼭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뭔가 많은 텍스트보다는 짧고 심플하지만 긴 여운이 남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책이 필요한 거죠. 물론 마음 상태도 읽기 전과 읽고 난 후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림책 명상 수업을 몇 차례 진행을 하고 얼마 동안 제가 그림책을 멀리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림책을 읽다 보면 나와 같은 마음을 만날 때 혹은 내가 못 보고 지나간 감정들이 갑자기 일렁일 때가 있어요. 그림책과 이어지는 공명의 순간 살며시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감탄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책을 이렇게 가슴에 끌어안고 눈을 감고 있기도 하고 또 창밖 먼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하죠. 이 순간의 공명이 저를 좀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순간을 압축적으로 담아내어서 감탄의 순간을 경험하고 따뜻한 위로를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적인 글과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는 그림책 읽기는 동시에 나 자신을 읽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문득 떠오르는 어릴 적 어떤 슬픔의 모습이라든지 굉장히 초라했던 내 모습, 지나간 어떤 고통들이 불쑥불쑥 솟아나기도 하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감정을 바라보면서 삶의 여정에 있었던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결핍과 상처를 다독이기도 하고 무조건적인 응원을 보내기도 하고 아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책 명상을 가끔 진행을 하다 보면 그림책을 읽고 나서
다양한 감정을 쏟아내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뭐 작품마다 울컥울컥 눈물이 흐르기도 한데요. 이것은 힐링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돌보는 글읽기를 한 그림책이 주는 좋은 영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내 삶을 또 이어나가는 것이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바로 이 책 황인찬 시인의 글과 서수연님의 그림으로 탄생한 백살이 되면입니다. 시도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그림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특히 이 그림책은 그림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거든요. 서수연님이라는 분의 그림을 처음 봐서 이분의 다른 작품도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그림책이 시와 그림의 시너지가 굉장히 큰 장르여서 그림 덕분에 시가 굉장히 빛날 때도 있고 또 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데 꼭 이 책이 그랬던 것 같아요. 황인찬 시인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그림책은 황인찬 시인의 2021년도 현대문학상 수상작 중에 한 편인 백살이 되면이라는 시와 서수연님의 그림으로 만들어진 그림책인데요. 2024년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중에서 그림책 중에 이 백살이 되면이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아름다운 책, 즐거운 책, 지혜로운 책, 재밌는 책 이렇게 나누어서 선정을 했고 이 백살이 되면은 즐거운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백살이 되면 좋겠다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100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죽음을 연상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병상에서 희망을 그리기도 할 것 같은데요. 시인이 이 100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저 아주 먼 시간, 긴 시간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꼭 그래서 늙거나 죽음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기엔 이 그림이 너무 싱그럽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즐거운 책으로 선정된 책이라 그런지 저에게도 뭔가 긴 여행, 긴 휴식을 의미하는 그런 담담한 글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를 읽으면서 경쾌함, 상쾌함, 즐거움, 한가로움, 개운함 이런 감정들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시를 따라 펼쳐지는 그림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는 기분이 정말 한결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림책을 소개하는 영상은 가장 마음에 들었던 페이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가름할까 하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페이지가 많아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서수연님의 그림이 굉장히 좋아서 서수연님의 그림을 좀 만끽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페이지를 좀 골라봐야지 하면서 제가 이 페이지를 좀 정해봤거든요. 어떠신가요? 뭔가 되게 상큼하고 개운하고 즐거운 느낌 좀 드세요? 하얀 바탕에 물을 잔뜩 머금은 초록과 푸른색의 수채화 느낌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자유로운 느낌도 들고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컬러들이 또 다채로움을 또 연상하게 하는,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페이지에는요, 물방울이 플립을 구르는 소리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과 함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페이지를 황인찬 시인의 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100살이 되면 첫 번째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 책, 가끔 나는 이라는 제목의 그림책이고요. 세라 메이콕이라는 분이 글과 그림을 모두 다 담당을 하셨네요.
이 그림책은 다양한 동물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을 시적으로 표현한 그림책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그 감정을 통해서 나의 감정에도 솔직해지면서 위로와 감동을 받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그림책 명상을 할 때 자주 함께하는 그런 그림책이기도 하고 그림책 모임에서 함께 읽기도 했던 작품이어서 좀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그림책이 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글과 그림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림책에서 삶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감정을 좀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스스로 자신을 옥죄던 심리적 답답함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울컥울컥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림책들을 만날 때 좋더라고요. 이런 그 각성적인 성찰을 통해서 하나둘 삶이 성장하고 또 전환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다루기 힘든 감정이거나 평소에 이제 느끼기는 하지만 그 감정의 정확한 정체를 해석해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감정들을 조금 편안하고 친숙한 동물을 빌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지실 거예요. 평소에 내가 돌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그 감정들을 바라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아지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요. 이 책은 동물 그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심플한 어떤 동물이 나오는데요. 형태를 굉장히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붓의 터치감을 살리면서 붓의 흐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단순화된 형태의 그림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동물의 어떤 눈빛이나 표정은 좀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상상하면서 읽게 되고 또 어떤 그 표정이나 눈빛을 보면서 감정을 읽어내려고 노력하면서 들여다보니까 나의 감정에 이입이 돼서 나도 좀 제대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편안하게 동물의 모습들을 그려놓은 페이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의 감정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 책은 이렇게 표시를 한 페이지가 있어서 이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은 페이지로 선정을 해놓은 페이지이거든요. 보셨던 것처럼 동물들이 굉장히 어두운 컬러의 다운된 컬러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그림들을 통해서 좀 감정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감정과의 어떤 조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다채로운 꽃들이 모여있는 페이지를 보니까 뭔가 안도감도 들고 행복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엄청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또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페이지를 가장 좋은 페이지로 이제 여기다가 딱 표시를 해놓았네요.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어떤 페이지가 좋은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감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나는 그림책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다비드 칼리님의 글과 마르코 파스케타님의 그림으로 탄생한 작아지고 작아져서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어느 날 갑자기 작아져 버린 한 남자 자코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인생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지는 변화 누구나 한 번쯤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삶의 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냐는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책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또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정말 절망스럽고 답도 보이지 않을 때, 결국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리는 순간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인생의 진리를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그림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그림책을 읽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는지, 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은요, 이 그림책의 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그림의 구석구석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찾아보고 해석해 나가는 즐거움이 꽤 컸던 작품이고, 내가 해석했던 그런 느낌과 의미들이 다른 사람과 다를 때 또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혼자 읽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좋고, 내가 읽었던 그 내용들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다른 점을 발견해내는 것도 또 엄청 즐거운 작업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가장 좋은 페이지는 제가 그냥 첫 페이지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네, 이런 페이지로 시작을 합니다. 이 자코모가 늘 생활했던 공간에 욕실에 들어갔는데요. 그날 자기가 너무 작아졌다라는 것을 알아버리죠. 네,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어느 날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자코모는 욕실에 갔다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거울이 평소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말도 안 돼. 아무도 거울을 옮기지 않았는데. 자코모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가까스로 이해했어요. 밤사이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울이 줄어들었다고요. 라고 시작하는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자코모가 일하는 공간, 네, 사무 공간의 모습이에요. 평소와 다르게 본인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모두 커져버린 느낌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코모라는 사람이 있는 그 배경에 어떤 부분들을 해석해내는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성냥개비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은 이미지도 있고요. 성냥갑이 있는 것도 있고 자가 있기도 하고요. 네. 일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 책상 위에 또 보이기도 하죠. 이런 그 사무용품들 혹은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물건들이 다른 페이지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를 좀 상상하면서 읽는 재미가 좀 크더라고요. 이런 그림책 안에서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너무너무 작아지는 건 상상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작아지진 않더라도 일이 쉽게 풀리지 않거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거나 되는 일이 없다라고 느낄 때 순간 내가 너무 작아졌다라는 느낌을 심리적으로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느끼는 그 기분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또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어떤 태도를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책으로 작아지고 작아져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권의 그림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무엇보다 그림책은 나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또 지나치게 감정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삶의 원동력을 또 단단히 다져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부산에도 엄청 수해가 있었는데 모든 분들이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마음이 끌리는 그림책 한 권 읽어보시는 건 어떠실지,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 그림책 중에 한 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떠실지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한 권만 좀 픽을 해보세요. 픽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황희찬 시인님과 서수연 그림으로 탄생한 이 100살이 되면 추천을 해드리고요. 올해 제가 더 그림책을 읽을 기회가 있겠죠. 혹시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저 이 책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글도 그림도 너무 좋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또 재미있는 책 소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